내가 어제 밤에 만든 거 호박죽, 갈비찜, 미역국, 잡채, 수수 부꾸미, 새우튀김. 이것은 대망의 구절판 재료. 멋있게 늘어놓으면 자개로 된 구절판. 중에 뚝딱뚝딱한 것은 오늘이 엄마 생일이라서, 이거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해서 단양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서 엄마한테 그 책 읽어주고, 우리 엄마가 좀 그거 책을 읽어주면 재밌게 들어서,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그 습관이 들였던 것 같아. 책을 좋아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우리 애들한테 책 읽지 말라고 그러는데, 책을 읽어갖고 좋게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 어떤 사람도 있겠지만, 책 읽는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 엄마는 오늘 생일이고, 또 이제 싸들고 가서 차려드려야지. 13. 춘신군. 시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춘신군의 해설. 춘신군이 자신의 몸을 던져 인질로 잡힌 태자를 귀국시켰던 행위는 가히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의 일생은 결국 부, 귀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빈객들을 많이 모아들였지만 그는 다만 빈객들을 부귀의 현사로서만, 부귀를 나타내는 것으로만 간주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그는 진정으로 현명한 선비를 얻지 못했고, 현인의 충고 역시 자신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본 열전은 춘신군이 전반부에 지혜롭다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아둔해지는 선명한 대비를 통해 그 변화의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시작을 잘하는 사람은 없지만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춘신군은 초나라 사람이다. 이름은 허리요. 성은 황씨다. 황허리네. 이름이 아주 현대적이네. 그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배워 지식이 박학했으며 초나라의 경양왕을 모셨다. 경양왕은 황허리 변론을 잘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이거 한번 다시. 초나라의 황헐,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진나라는 이미 백기를 파견하여 한나라와 위나라의 연합군을 공격하도록 하여 화양에서 그들을 패퇴시키고 위나라 장군 망묘를 포로로 잡았다. 이에 한나라와 위나라는 진나라에게 굴복하여 상국으로 모시게 되었고, 진나라는 백기를 파견하여 한나라와 위나라와 함께 진공하여 초나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초나라를. 백기라는 사람 요전에 읽어서 반갑네. 백기의 군사들이 아직 출병하지 않았을 때 초나라 왕은 황허를 진나라에 파견하여 진나라의 이 계획을 듣게 되었다. 초나라를 공격하고자 하는, 백기를 파견해서 한위와 함께 초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진나라의 그 계획을 출병이 시작되기 전에 듣게 됐다. 이때 진나라는 이미 초나라의 많은 영토를 점령하여 무와 검중지방 등을 빼앗고, 이어 언과 영지방을 함락시켰으며 동쪽으로는 경릉까지 제압하여
초나라 경영왕은 동쪽으로 피신하여 진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황헐은 일찍이 초희왕이 진나라의 유인책에 빠져 진나라를 방문했다 결국 속아서 억류되었다가 죽은 것을 보았다. 경영왕은 희왕의 아들로서 진나라는 그를 근본적으로 무시하여 한번 출병하면 단숨에 초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황헐이. 황헐은 진나라 소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금 천하에서 진나라와 초나라보다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듣건대 대왕께서 초나라를 정벌하려 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두 마리의 호랑이가 싸울 때는 비록 힘없는 개라도 이 기회를 틈타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오니 초나라와 친교를 맺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신이 이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극에 이르면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겨울과 여름의 순환과 변화가 바로 이런 증거로서 사물의 발전이 극에 이르면 위험하게 됩니다. 높이 쌓아 올린 바둑돌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대왕의 영토는 천하에 드넓게 확대되어 동서남북 끝까지 걸쳐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설사 만승을 지닌 천자의 영토라 해도 이렇게 커다란 영토는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승이란 천자를 가리키는데 주나라 시기에 천자는 천리의 영토와 만승의 전차를 가진다고 규정했었다. 그래서 만승은 천자. 지금 대왕께서는 성교를 한나라에 파견하여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셨는데 성교는 자신이 관장하던 땅을 진나라에 합병시켰습니다. 이는 대왕께서 군대를 사용하거나 위세를 과시하지 아니하고도 백리의 땅을 얻은 것이니 실로 대왕을 유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왕께서는 또 군사를 일으켜서 위나라를 공격하여 수도 대량의 통로를 봉쇄하고 위나라를 완전히 격파하셨습니다. 그뒤 대왕께서는 병사들을 쉬게 하고 정돈하게 한 다음 2년 뒤에 다시 출병하여 위나라를 복속시키고 진나라와 제나라의 통로를 열었으며 초나라와 조나라를 연결하는 요충지를 끊었습니다. 그리하여 천하 제후가 모두 5차례 연합하고 모여 육국 합종을 이뤘지만 감히 서로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대왕의 위세는 이미 극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 대왕께서 만약 이루신 공적과 위세를 가지신 채 남을 공격하여 탈취하려는 욕심을 적게 하시고 대신 인의를 널리 베풀어 후환이 없도록 하신다면 이는 실로 사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며 사망은 하나라의 우, 상나라의 탕, 주나라의 문왕, 무왕을 가리킨다. 그리고 오패와도 견줄 수 있습니다. 오패는 춘추 오패로서 제환공, 진문공, 진의 목공, 송의 양공, 초의 장왕을 가리킨다. 500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만약 사망 오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런 대왕께서 백성의 많음을 믿고 병력의 강대함에 의지하여 위나라를 멸망시킨 위세를 가지고 오로지 힘만으로 천하의 제후들을 모두 신하로 삼으려 하신다면 대왕의 미래에 후환이 생기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시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역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가 물을 건너려 할 때는 그 꼬리를 물속에 담가본다. 이런 말은 모두 일이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맺기는 어렵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옛날 지백은 오직 조나라 정벌의 좋은 점만을 생각하여 오히려 자신이 유차해서 조나라와 한나라의 연합 음모에 빠져 스스로 죽는 화는 알지 못했고 오왕 부차는 제나라 정벌의 좋은 점만을 알아 그로 인하여 월나라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되고 월왕 구천에게 패배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큰 공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다만 눈앞에 있는 이익으로 훗날의 후환을 맞바꾼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초나라 존재를 증오하시고 일단 초나라를 멸망시킨 뒤 곧바로 한나라와 위나라가 서로 강대해질 것을 잊어버리고 계십니다. 저는 대왕을 위해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병력은 마땅히 자기가 있는 곳에 멀리 나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초나라는 우방이며 이웃나라는 적국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도 시경에 있습니다. 펄펄 뛰는 영리한 토끼도 사냥개를 만나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나는 헤아려 안다네. 지금 대왕께서는 한나라와 위나라가 대왕과 우호적이라고 믿고 계시니 이는 바로 오나라가 옆에 월나라를 믿은 것과 똑같습니다. 신이 듣건대 적에 대해서 관용해서는 안 되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과 위가 지금 겸손하고 공경하는 척 꾸미고 있는 것을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대왕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대왕께 후한을 없애버릴 것을 권하고자 합니다. 대왕께서는 한나라와 위나라에 대해 오랜 세월에 걸쳐 베푼 덕은 없고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은 원망만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와 위나라의 백성들이 진나라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이미 10대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피폐해졌고 사직은 기울었고 종묘는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칼에 배가 찔려 창자가 끊어졌고 목은 잘렸으며 머리와 몸은 분리된 채 진펄에 해골이 나뒹굴고 두개골은 거꾸로 처박혀 시체들이 황야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부자 노약자가 손과 손목을 묶인 채 포로가 되어서 길가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귀신들 역시 외롭고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들을 제사 지내주는 유족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고 가족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진 채 남의 노비가 된 사람이 천하에 가득 차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쓴 편지가 남아있는 거요. 사마천이 쓴 거요. 그러한 까닭에 한나라와 위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진나라의 우한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왕께서는 그들의 힘을 빌려 그 한나라와 위나라의 힘을 빌려서 초나라를 공격하려 하니 이는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대왕께서 초나라를 공격할 때 어떻게 출병하시겠습니까? 한나라와 위나라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하실 것인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출병하는 그날부터 대왕께서는 대왕의 부대가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적국에게 군사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한과 위의 길을 빌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수수의 오른쪽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모두 커다란 강과 고산 밀림, 심산유곡으로서 황무지에 불과합니다. 그곳을 점령한다 해도 결코 소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대왕께서는 초나라를 파괴했다는 좋지 못한 명성만 듣게 될 뿐 진정한 토지의 실제적인 이득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대왕께서 초나라를 공격할 때 제, 한, 위, 조의 네 나라에서는 반드시 군대를 일으켜 대왕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대왕이 초를 공격한다면 제, 한, 위, 조 이 나라들은 여기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나라 때문에 위나라와 한나라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사실 제압한 것 같아도 여긴 적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인가 봅니다. 그리고 대왕께서 초나라를 공격할 때 제한위조의 네 나라에서는 반드시 군대를 일으켜 대왕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진과 초나라가 전쟁하는 동안 반드시 위나라가 출병하여 공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옛 송나라의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 나라는 남진하여 초나라를 공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수유역은 반드시 제나라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들 땅은 모두 사방에 통할 수 있는 평원이며 기름진 땅인데 대왕께서 그들에게 단독으로 점령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초나라를 공격함으로써 중원지방에 한과 위를 강대하게 만들어주고 제나라를 강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과 위의 강대함은 이제 진나라와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제나라의 남쪽으로는 사수로 경계선을 삼고 동으로는 바다를 등지고 있으며 북으로는 황하를 끼고 있으므로 후환이 없을 것이게 됩니다. 제나라는 황하, 바다 북쪽. 그래서 제나라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천하에서 죄와 위보다 강한 나라는 없게 될 것입니다. 죄와 위가 일단 전쟁에서 땅을 얻게 되면 기존의 이익을 챙기고 동시에 진나라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받드는 모습으로 꾸밀 것입니다. 그리하여 1년이 지나게 되면 비록 죄와 위는 자기들이 천하의 패자를 칭하지는 못할지라도 대왕께서 황제가 되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광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때문에 초나라를 공격하여 초나라의 적대감을 초래하는 것, 이것은 곧 한과 위 양국이 제왕의 칭호를 제나라에게 주는 결과이므로 이는 대왕의 실책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대왕을 위하여 깊이 생각해 보건대 초나라와는 설린 우호, 가까운 이웃의 우호를 맺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진나라와 초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한나라에 대처한다면 한나라는 반드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대왕께서 이때 동산의 험준한 지세를 이용하고 황하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한다면 한나라는 반드시 진나라에 복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나라 또한 감히 출병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결국 진나라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왕께서 일단 초나라와 설린관계를 맺음으로써 진나라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한과 위는 제나라의 영토를 노리게 될 것이니 제나라의 오른쪽 땅을 손에 넣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왕의 영토가 동해와 서해를 가로질러 천하 제후를 호령하게 된다면 연과 조는 제와 초에 의지할 수 없게 되고 제와 초도 연과 조의 힘을 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대왕께서 연과 조를 위협하면 곧 제초를 뒤흔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네 나라는 가혹하게 공격하지 않아도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요 네 나라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왕이 여기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날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설득이 됐습니다. 황홀의 글을 읽어본 소왕은 이거는 그래 황홀의 글인가 보네. 사마천이 쓴 게 아니고 글이 남아있었나 봐. 황홀의 글을 읽어본 소왕은 이것은 참으로 좋은 글이로다 라며 칭찬하고 백기에게 공격을 멈추게 하는 한편 한나라와 위나라에는 사과했다. 그리고 사신으로 하여금 초나라에 많은 선물을 하고 동맹을 맺었다. 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법이다. 황홀은 맹약을 맺은 뒤 초나라로 돌아왔다. 초나라는 황홀과 태자완을 진나라에 인질로 보냈다. 지금 누구를 보는 거야? 춘신군. 초나라의 춘신군의 이름이 황홀.
황헐과 태자, 완을 진나라의 인질로 보냈는데 진나라는 이들을 여러 해 동안 억류하였다. 그 뒤 초나라의 경양왕이 병이 들었는데도 태자는 귀국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태자는 진나라 상국인 범저와 매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황헐이 범저를 찾아가서 말했다. 상국께서는 정말 태자와 친하십니까? 이에 범저가 그렇소 라고 대답하자 황헐은 지금 초나라 왕의 병은 아마도 호전될 수 없을 듯하니 진나라는 태자를 귀국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태자가 초나라의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는 특별히 진나라를 공경스럽게 대할 것이며 상국에 대해서도 무궁한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이것은 동맹국과 친교를 두텁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한 명의 대국의 왕을 심어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태자가 귀국하지 못하면 그는 다만 함양에 사는 평범한 선비에 불과할 뿐이니 초나라는 다른 태자를 세우고 진나라를 섬기지 아니할 것이 분명합니다. 동맹국을 잃어버리고 진나라와 한 대국의 왕 사이의 우위를 단절하는 결과이니 이는 상책이 아닙니다. 그러니 상국께서 이를 깊이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태자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래야지 진나라와 이 크다란 나라인 초나라 왕 사이의 우위가 계속됩니다. 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범저는 황홀의 뜻을 따라 범저는 황홀의 뜻을 진나라의 왕에게 말했다. 그러자 왕은 태자의 보좌관을 먼저 초나라에 보내 왕의 병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가 돌아온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다. 이에 황홀은 태자에게 계책을 말했다. 이건 시간 싸움이야. 그래서 계책을 말했다. 진나라가 태자를 붙잡아 두는 까닭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자께서는 그들을 이롭게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몹시 걱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초나라에는 양문군은 초나라 왕의 형제입니다. 양문군에 두 아들이 있는데 대왕께서 만일 돌아가신다면 태자께서 초나라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동생인 어쩌면 형인 잘 모르겠네. 양문군의 아들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어 결국 태자께서 계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조속히 서두르시어 사신으로 온 사람과 함께 진나라에서 도망하여 국경을 벗어나십시오. 신은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뒷일을 맡겠습니다. 그리하여 태자는 의복을 바꾸어 입고 초나라 사신의 마부로 변장하여 진나라의 관문을 벗어났다. 이때 황홀은 거처에 머물면서 태자가 병이 있다면서 손님을 사절했다. 태자가 이미 멀리 도망하여 진나라가 추격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되자 그는 스스로 진나라 소왕에게 보고하기를 초나라 태자는 이미 귀국하여 멀리 벗어났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지고 죽어마땅하오니 죽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왕은 크게 노하여 그에게 자살을 명하려고 했다. 그러자 범저는 황홀은 신하된 의리로서 생명을 내던져 군주를 위해 충성한 것입니다. 만약 태자가 왕위에 오른다면 반드시 황홀을 중용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죄를 면하게 하여 그를 귀국하게 하여 우리와 초나라의 친선을 드러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소왕은 범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황홀을 귀국시켰다. 황홀이 초나라로 귀국한 3개월 뒤에 경양왕이 죽고 태자 완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열왕이다. 고열왕 원년 황홀을 제상으로 삼고 그를 춘신군에 봉하여 화북에 12개 현을 하사하였다. 그 뒤 15년이 지나서 황홀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화북의 땅은 제 나라와 국경을 접한 곳으로서 그곳의 정세가 매우 긴박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화북의 땅, 초나라의 화북의 땅을 군으로 만들어 다스리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는 화북의 12현을 헌납하고 자신을 강동에 봉해주기를 청하였다. 고열왕이 이를 허락했다.
춘신군은 그 후 오나라의 옛 고도의 성을 쌓고 자신의 도읍으로 만들었다. 여기 어딘가입니다. 춘신군 재상의 자리에 오르다. 춘신군이 초나라 재상이 되었을 무렵 전국 사공자라 하여 제나라에는 맹상군이 있었고 조나라에 평원군, 위나라에 신릉군 앞을 다투어 선비들을 예우하여 빈객을 모았고 서로 현사를 쟁탈하기에 나섰으며 군왕을 보좌하여 국정을 장악하였다. 초의 춘신, 제의 맹상, 조의 평원군, 위의 신릉군이 서로 국정을 장악했다. 춘신군이 초나라의 재상이 된 지 4년 후 진나라는 장평에서 조나라 군사 40만을 격파하고 이듬해에는 조나라 한단을 포위했다. 이때 조나라가 초나라의 구원을 요청했으므로 초나라는 춘신군을 파견하여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원하게 했는데 마침 진나라 군대가 물러났기 때문에 춘신군도 귀국했다. 춘신군은 재상이 된 지 8년 만에 북벌을 단행하여 노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때 초나라는 다시 강성해졌다. 어느 날 조나라 평원군이 춘신군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춘신군은 그를 상등의 객사에 머물게 했다. 그런데 그 사신은 자신의 부귀를 가시하고 싶어서 대모로 만든, 대모는 일종의 바닥거북, 그 껍질로 장식물을 만들었습니다. 대모로 만든 바닥거북의 껍질. 요거 백석의 시에서 남쪽 지방에 갔을 때 어딘가 갈 때 요거 대모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모로 만든 비녀의 주옥으로 장식한 칼잡이 있는 도검을 차고서 춘신군의 식객을 불러서 만났다. 그런데 춘신군의 식객은 3,000명으로 그중 상등 숙소에 머물고 있는 빈객들은 모두 진주가 박힌 신발을 신고서 조나라 사신을 만났으므로 그 사신은 오히려 크게 부끄러워했다. 춘신군이 재상이 된 지 14년이 지났을 때 진나라의 장양왕이 왕위에 오르고 여부리를 재상으로 삼았다. 진나라는 동주를 점령하였다. 춘신군이 재상이 된 지 22년 후에는 제후들이 진나라의 공격과 정벌이 그칠 날이 없음을 우려하고 서로 합종을 하여 서쪽으로 진격하여 진나라를 징벌하기로 했다. 이때 초나라 왕이 육국 합종 맹약의 우두머리가 되고 춘신군이 그 실제의 권한을 행사했다. 연합군이 함곡간에 이르렀을 때 진나라가 군대를 보내 공격을 하자 제후의 군대가 모두 패에 달아났다. 고열왕은 작전 실패를 춘신군의 잘못으로 돌렸다. 이 일이 있은 뒤 춘신군은 점차 왕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때 춘신군의 빈객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주영. 주영은 춘신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초나라는 강대한데 귀공께서 오히려 그것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왕 시절에 진나라와 20년이 넘도록 우호를 맺고 진나라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진나라가 요새를 넘어서 공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만약 동주와 서주에게 길을 빌려서 한과 위를 배후에 남겨놓고 초나라를 공격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위나라는 곧 멸망할 처지이므로 허와 언능의 땅을 할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 군대는 초나라의 수도인 진에서 불과 160리 밖에 주둔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나라와 초나라는 앞으로 갈수록 빈번하게 전쟁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춘신군은 이 말을 옳다고 여겼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자 초나라는 전에서 수춘으로 수도를 옮겼다. 초나라는 진에서 수춘으로 수도를 옮겼다. 초나라의 고열왕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춘신군은 이를 걱정해서
수차에 걸쳐 아들 낳을 만한 부인을 구해 왕에게 바쳤으나 끝내 아들 낳는데 실패했다. 이때 조나라 사람인 이원이라는 사람이, 조나라 사람, 저 위에 있는 나라, 거기에 이원이 누이 동생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 누이 동생을 왕께 바치려고 했다. 그런데 왕이 아이 낳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시간이 길어지면 사랑을 받지 못할까 걱정했다. 그래서 이원은 춘신군에게 청하여 그의 가신이 되었다. 얼마가 지나자 그는 귀국을 하였다가 고의로 돌아오는 기일을 늦추었다. 그가 돌아오자 춘신군이 왜 늦게 됐는지 물었다. 그러자 이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나라 왕이 사자를 보내어 신의 누이 동생에게 구원하여 그 사자와 술을 마시느라고 좀 늦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또 싹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말을 했나 봐. 제나라 왕이, 이거 조나라 사람이 이원은, 이 사람은 춘신군은 초나라. 이때 춘신군이 결혼 선물을 받았는가? 정혼 선물을 받았나? 그러자 이원은 없습니다. 대답했다. 춘신군이 누이를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묻자 이원은 그럼요. 하고 곧 그의 누이 동생을 바쳤다. 그의 누이 동생은 곧 춘신군의 사랑을 받았다. 이원은 누이 동생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누이 동생과 계략을 짰다. 이원의 누이 동생은 한가한 틈을 타서 춘신군에게 말하였다. 춘신군은 황홀. 지금 왕이 당신을 대우하고 사랑하는 정도는 형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깊지 못할 거예요. 지금 당신께서 재상이 되신 지 20여 년이나 흘렀습니다만 왕께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다른 형제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죠. 초나라의 왕이 바뀌고 나면 그들이 원래 가까운 사람을 중용하게 될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총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까지 고위직에 있은 지 오래돼서 왕의 형제들에 대해 실례를 범한 것이 많겠습니다. 만약 그 형제들이 왕위에 오르면 화가 점차 당신에게 미칠 것이니 당신은 무슨 방법으로 재상의 자리와 강동의 땅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미 임신을 하였습니다만 하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지금 제가 당신의 사랑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만약 당신이 왕에게 저를 바치게 되면 왕은 반드시 저를 총애할 것입니다. 제가 하늘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게 되면 바로 당신 춘신군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고 초나라는 모두 당신 소유가 됩니다.